혜영은 당첨금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쓰며 살면서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여유로움을 즐겼다. 그리고 다신 사랑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금세 새로운 사랑이 찾아들었다. 그렇게 찾아든 사랑은 서로에게 진심이었고 아름다웠으며 그녀가 받았던 깊은 상처를 치료하기에 충분했다. 혜영은 하루하루 행복을 만끽하며 보내느라 자신이 했던 계약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른감은 있었지만 앞으로의 모든 날을 함께하기로 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기로 한 날 한 번도 격식을 갖출 만한 자리엔 가본 적이 없어 당장 어떤 차림을 해야 할지 몰라 고심하다 무작정 백화점으로 가 직원에게 대충 설명하고 추천받은 옷을 시착하는데 그녀를 봐주던 직원이 난처함을 드러내며 말했다. 혜영의 말에도 그녀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려 노력하며 조심히 말했다. 그녀는 앞에 놓여있던 전신 거울을 두고 다른 전신 거울을 가져와 혜영이 뒤에 놓고 말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그녀도 화들짝 놀랐다. 그리 크진 않았지만 자신의 등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마치 무엇에 감염된 듯 피부가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거기에서 흘러내린 진물이 막 입은 새 옷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혹시라고는 했지만 불안했던지 작게 몸서리치면서도 여전히 정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피하듯 조금 거리를 두었다. 그때 멀리서 보던 다른 직원이 서둘러 다가와 앞에선 혜영에게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차분히 말하고 뒤에선 더 작은 목소리로 이를 물고 담당 직원을 꾸짖고 다그쳤다. 하지만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해도 혜영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패닉에 빠져 한참을 멍하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날 그렇게 백화점에서 끌려나가다시피 나와 어떻게 간 건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로 병원을 찾았지만 그곳에서도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가 들은 답은 현재 원인도 알 수 없고 전염성과 적절한 치료제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전부였고 임시로 처방된 약을 쓰며 계속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이 고작이었다. 혜영은 재준에게 애써 심란한 마음을 감추고 부모님과의 약속을 연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말처럼 정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처방받은 약만 잘 바르면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곧 알게 되었다. 처음 발견할 땐 손바닥만 했던 것이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눈에 띄게 커지는가 싶더니 급기야는 몸 전체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건 말 그대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단 며칠 만에 다시 찾은 병원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당장 큰 병원으로 가길 권하였다. 혜영은 그 길로 병원을 옮겨 본격적으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와 다양한 치료제를 사용해 보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원인은 오리무중이었고 차도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나빠져만 갔다. 의사는 자신도 모르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낭패라는 듯이 속마음을 드러내다가 이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고 서둘러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혜영은 이미 시체처럼 부패라는 말에 사고가 정지된 듯 아무런 미동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비로소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든 일이 불현듯 떠오르며 악마와의 계약을 기억해냈다. 입원하고부터 누군가의 접촉도 거부하며 오롯이 혼자 있으려 했던 그녀는 지금 당장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고 싶었고 만나야 했다. 그땐 미처 생각하지 못해 묻지 못했던 걸 물어야 했기에 허공을 향해 날카롭게 원망하다 이내 다시 애타는 마음에 간절히 애원하며 인어를 불렀고 그건 열매를 통해 전해졌다. 계약 후 그 기간 동안 소혼자의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었지만 모렴치한이 되고 싶지 않아 차마 모른 척 외면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썩 내키지 않은 곳으로 향했다. 또 기척도 없이 호련히 등장한 인어에 놀란 것도 잠시 그녀는 금세 차갑게 돌변해 따지듯 물었다. 순간 인어 자신도 그 답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혜영은 품이 넓은 환자복으로 가려져 있던 환부를 드러내며 조금 전까지 보였던 당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겁에 질려 잔뜩 주눅이 든 채 간신히 말했다. 인어도 그제야 그녀의 온몸에 감은 지 얼마 안 된 붕대가 흥건해질 정도로 진물이 스며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인어는 그 말만 남기고 왔던 것처럼 호련히 사라졌다.
그때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날 밤 교정구역인 바위에서 악마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악마가 인어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너무도 뻔뻔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악마에 화가 치밀어 올라 그대로 다 그만두고 가버리고 싶었지만 자신이 그곳까지 간 목적을 상기하며 겨우 참아내고 있었다. 인어는 화도 나고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사실 그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후회할지 모른다는 말에 의심스러웠지만 들어보기로 했다. 악마는 피곤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흥분한 채 이어지려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인어는 무슨 말을 해도 도돌이표처럼 하나의 결론으로 점철되자 더 이상의 언쟁은 말장난에 불과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분명 맞는 말만 하는, 그래서 더 재수없는 악마의 말을 뒤로하고 힘없이 어디론가로 호련히 사라지듯 가버렸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혜영은 자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깊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고, 거기에서 오는 원망과 분노로 악에 바친 감정을 악마가 아닌 눈앞에 있는 이너에게로 비난과 힐난으로 몽땅 퍼부었다. 이너 역시 참담함을 느꼈지만 그녀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스스로 지쳐 멈출 때까지 묵묵히 그 모든 걸 받아내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선택의 대가로 혜영은 살아있는 채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형벌과도 같은 시간을 겪으며 다시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마저 빼앗겨야 했고, 이너 또한 저주로 가득 담은 원망과 절규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지지 못할 것이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몸은 빠르게 썩어 들어가면서도 통증은 전혀 느낄 수 없었고, 다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 긴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다. 혜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열매는 구천을 떠돌고 있던 그녀의 영혼을 걷어 가두었다. 긴박함 속에 춤추는 우리, 끝없는 밤의 요란 그딴 속으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 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긴장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 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긴장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한극단의 막이 내리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곳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발자국. 다음 희생자는 바로 너일지도.
마지막 건